제목 머지 불씨 되살아나나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 머지 업그레이드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간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의 시세가 $1,600 선을 회복했다. 더불어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가상자산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인기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언급량 추이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간 이더리움은 3,000회, 이더리움 클래식은 142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이더리움의 언급량이 급증한 9월 4일,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멜텀 드미러스는 머지 업데이트 후에도 이더리움의 시세가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코인쉐어스 CSO 미증시 올해 10월 안에 바닥 찍을 것, 이더리움, 머지로 가격 상승하지 않을 것.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이더리움의 이미지는 긍정 35%, 부정 57%, 중립 8%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웃다와 성공적, 무료, 만족, 보상, 서비스, 새롭다, 강세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떠들다, 매수하다, 우려하다, 시끄럽다, 혼란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급등하다와 가능하다가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39%, 부정 43%, 중립 18%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성공적, 강세, 이익 얻다, 안정적, 정상적, 지지하다, 감사하다, 주목받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매수하다, 폭락, 위험, 폭등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급등하다, 단 하나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9월 7일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더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시세 격차가 4.5%를 기록하며 6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데피안스 캐피털 소속 애널리스트 CK청은 스탯드의 시세 인하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투자자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토큰 네트 파울을 잃을 우려를 언급했다. 매체는 9월 6일 다른 기사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업계가 머지 전환 이후를 대비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급등했다고 전했다. 9월 6일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는 48.64THs로 7월 대비 133% 급등했다. 이날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전일 대비 28% 상승했다. 블록체인 전문 뉴스 웹사이트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코인게코 공동 창립자 바비옹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후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그는 다수 시장과 프로토콜이 머지 전후로 변동성과 혼란, 복잡함을 겪을 것이다.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기반 하드포크 자산 하나 이상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의 시세는 9월 8일 오후 3시 44분 코인 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의 시세는 전일 대비 7.11% 상승한 $1,627.89이며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9.06% 상승한 $37.08이다. 제목 비트코인 $19,000 선 간당, 투심은 더 위축. 전문가 비트시 지금이 매수 적기.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의 $19,000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모양새다. 8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4포인트 내린 20을 기록했다. 투심이 위축되면서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오후 4시 3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91% 상승한 $19,156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8,710.09달러, 최고 19,427.1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개발 BTC 로그 성장 곡선 모델을 첨부하며 최근 장세의 투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LGC 모델은 지난 4년간 붕괴되지 않았다. LGC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자면 지금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도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최근 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역풍을 뒤집을 수 있는 와일드 카드로 남아있다. 결국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증시를 뛰어넘는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랠리 곧 온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기록한 약 6만 9천 달러에서 70% 넘게 폭락한 가운데 운용자산 51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판테라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벤 모헤드가 비트코인이 다음 랠리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댄 모헤드 CEO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이 곧 끝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3번의 약세장을 겪었는데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간도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다음 랠리의 초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다며 많은 다른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가까운 장래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지난달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크립토 윈터가 12에서 18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크립토 윈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중앙화 리스크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전 블록스트림 CS 샘슨 모가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 관련 중앙화 리스크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머지 이후 몇몇 노드 운영자들은 이더리움 머지 일정을 변경, 지연, 심지어 취소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더리움 머지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TTD 임계값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머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드 운영자들은 코드 한 줄을 추가해 TTD 값을 덮어 씌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액규 개발팀 액규 유동성 풀 동결 안 해. 중앙화와 타협 없다 왜? 액규 개발팀 액규 유동성 풀 동결 안 해. 중앙화와 타협 없다.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 토큰 액규팀이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2차 공개 서한을 보내며 커뮤니티 논의 결과 이더리움 머지 이후 액규 유동성 풀 동결을 위한 컨트랙트 동결 코드를 메인 코드베이스에 삽입하자는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규 컨트랙트 기반 유동성 풀은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논의에서 지금의 액규 원장을 완벽히 존중하며 규제 또는 중앙집중식 기술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기술적인 타협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F팀은 자산 이전을 막는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도 운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물론 해커의 원let도 포함된다. 이더리움 클래식 포크를 초래한 바우 해킹이 다시 발생해도 우리는 원장을 롤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컨트랙트 동결은 유동성 풀 내 사용자의 자산이 차익 거래자와 보세에 의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나온 선의의 제안이지만 이는 규제와 중앙화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액규 온체인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크 전 유동성 풀에서 자산을 인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코인게코 공동 창업자 ETH 파우 포크 버전 토큰 에어드랍 받으면
즉각 전량 매도 코인 개코 공동 창업자 바비용이 ETH 파우포크 버전 토큰을 에어드랍 받더라도 즉각 전량 매도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더는 필요성이 없어진 죽은 토큰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그는 이더리움 머지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ETH 보유자에게는 ETH 파우 토큰 에어드랍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문의 사고, 뉴스의 편단은 오랜 격언처럼 머지 이후 ETH는 순식간에 매수된 뒤 모두 매도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포크에 대한 과거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ETH 파우 포크 버전 토큰 종류가 1개 이상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옵티미즘 이더리움 머지, 옵티미즘 네트워크에 영향 없을 것. 이더리움 레이어의 확장성 프로젝트 옵티미즘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는 옵티미즘 네트워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지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네트워크는 가동된다. 입출금 역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머지 후 옵티미즘의 트랜잭션 데이터 등은 이더리움 포스 체인에 담기게 되고 노드는 머지 이후 메인넷 체인에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머지 이후 옵티미즘은 완전히 이더리움 포스 체인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유니스왑, 이더리움 머지 지원, 하드포크 체인 지원, 계획 없다.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스왑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가 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를 지원하며 웹 앱을 포함한 어떤 유니스왑 플랫폼도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체인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니스왑은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머지와 관련 없이 계속 작동할 것이며 사용자는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다. 웹과 앱 모두 정상 작동하겠지만 타사 인프라 제공자 중 하나라도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일부 사용자는 잠시 동안 프로토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22 오늘 기준금리 결정, 시장 자이언트 스탯 전망 지배적. 유럽중앙은행이 8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등 다수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이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근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고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비둘기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수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대폭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22는 이날 현지 시간 오후 2시 15분께 회의를 열어 금리 결정을 내린 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22 이사회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계기로 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필립 레인 22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은 이런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은 횟수의 대폭 금리 인상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체스 총리도 통화 긴축이 경제 회복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22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되기는 향후 인상분 중 일부를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이며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목표 금리가 오른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이번 금리 인상이 약 4조 5천억 유로로 추산되는 유럽 금융권의 과잉 유동성 처리 방향과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에 미치는 영향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9.1% 올라 중기 목표치인 2%를 5배 가까이 웃돌았으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22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0%에서 0.5%로 0.5%포인트 인상해 2016년 3월 이후 6년여째 이어져온 제로 금리 시대를 끝냈다. 당시 22는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사전 안내와는 달리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물가를 잡기 위해 0.5%포인트 인상을 선택했다. 제목 코스피 0.33% 오른 2380대 마감,
환율 6거래일 만에 하락세 전환.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기관과 개인 매수에 힘입어 2380대로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82포인트 오른 2384.28에 마쳤다. 지수는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아 장중 등락을 거듭했다. 전장보다 16.81포인트 오른 2393.27에 개장해 2379.0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2390선 안팎에서 움직였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5,000여 원, 1,41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6,514억 원을 순매도해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다만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는 3,303억 원을 순매수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증시를 짓누르던 강달러 압박이 다소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전 거래일보다 전날 종가보다 3.4원 내린 달러당 1380.8원의 거래를 마쳤다. 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 진정에 힘입어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 단기 급락 인식과 더불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 및 강달러 압력이 일부 완화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나아졌다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62포인트 오른 777.81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40포인트 오른 776.59에 시작해 오름세를 이어나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44억 원, 기관이 823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1,8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10위권에서는 전 종목이 올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9조 990억 원, 6조 1,422억 원이었다. 제목 이더리움 바닥 확인 후 본격 상승 가능성 2017년 초 패턴과 유사. 오늘날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은 2016년 연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졌던 과거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크그분은 트위터를 통해 당시 ETH는 바닥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면서 이 가치 진단했다. 해당 트윗에 첨부한 비트스탬프 ETH-USD 일봉 차트 기준 과거 ETH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시작된 저점과 저항에 부딪힌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0.5, 0.414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 또한 주봉 차트에서도 주요 고점의 높낮이, 해당 지점의 상대 강도 지수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도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이 머지 후 다른 암호화폐와 디커플링될 것이라 전망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이널리시스는 머지 후 ETH 스테이킹을 통해 투자자들은 연간 10에서 15%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머지 후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ETH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암호화폐로 평가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원자재 대신 ETH를 채택하면서 다른 암호화폐와의 디커플링이 심화할 전망이라 진단했다. 한편 비트맥스 창업자 나서 헤이스는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은 다르게 설계돼 있다며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그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컴퓨터가 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나는 이 비전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더리움을 디지털 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목 비트코인 고위험 자산군 추세 반전시킬 와일드카드. 바닥 찍고 반등할 것. 비트코인은 최근 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역풍을 뒤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결국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증시를 뛰어넘는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 정책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트코인은 이럴 때일수록
보다 잘 성숙해진다. 비트코인은 금과 채권 등과 함께 증시의 하락에 따라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연준의 기조 변화는 시간 문제이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차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더리움은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코인게이프는 BTC/USD 일봉 차트 기준 BTC 캔들이 18,000달러 아래에서 폭마감이 된다면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BTC 가격은 200일 EMA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새로운 하락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는 비트스탬프 BTC/US 기주 봉차트 기준 주봉이 19,250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면 BTC 가격은 최대 17,675달러 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일본 기준 BTC 차트는 현재 하락 깃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락세의 연장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저항은 19,250달러 선, 가까운 지지는 18,600달러 선이란 설명이다. 한편 코인데스크는 아모아테 리서치 기관 아케일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약 56만 5,579 BTC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종전 최고 수치는 지난 2020년 2월 기록한 54만 8,096 BTC다. 선물 투자자들은 BTC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숏 패팅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데이터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같은 전통 상품 거래소 내 포지션을 합쳐 집계한다. 트레이더들은 종종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펀딩 비율 등을 투자 지표로 삼는다. 특히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라면 약세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케일 리서치 소속 애널리스트 배틀 룬데는 거래소 내 미결제 약정은 언제나 중립적인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확실히 BTC 숏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공격자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제목 엔화 약세일 7월 경상 흑자 37년 만에 최소, 올해 42년 만에 적자 가능성. 일본의 7월 경상수지 흑자가 37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본 재무부가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6% 감소한 2,290억 엔이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7월 기준으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라고 전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주요한 원인으로는 무역 적자 확대가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의 주요 수입품인 원유, 천연가스, 식량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7월 무역 수지 적자는 1996년 이후 최대인 1조 2,122억 엔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적자다. 엔화 약세 현상도 무역 수지 적자를 키웠다. 엔달러 환율은 1998년 8월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전날 달러당 144엔대까지 올랐다. 올해 초 달러당 115엔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25%나 환율이 뛰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액은 크게 늘었지만 주요 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엔화와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무역 수지 적자가 커졌다. 월간 기준으로 일본의 경상수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달 연속 적자를 냈고 올해 6월에도 1,324억 엔 적자를 보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일본이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일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가 9조 8천억 엔 적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도 들어 4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261억 엔이었다. 지난 4월 5,011억 엔, 5월 1,284억 엔, 7월 2,290억 엔 흑자였으나 6월에는 1,324억 엔 적자였다. 제목 캐나다 중앙은행 자이언트 스탯 2008년 4월 이후 최고 3.25%. 캐나다 중앙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2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정례금융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3.25%로 올렸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 초까지만 해도 0.25%의 저금리를 유지했으나 3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4월 6월 두 차례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지난 7월에는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번 회의까지 최근 4차례 회의의 금리 인상폭은 3.0%포인트에 달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하면 아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7월 물가 상승률이 7.6%로 이전 달보다 0.5%포인트 떨어졌지만 이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통화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금리 인상폭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10월 0.5%포인트, 12월 0.25% 각각 인상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TD증권의 캐나다 담당 수석 전략가인 앤드루 켈빈은 중앙은행이 가능한 많은 선택지를 남겨놓으려 하는 것 같다면서 한 차례나 두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장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8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이달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목 머스크 도지코인 사기 소송서 터널업체 보링컴퍼니도 비소.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으로 피라미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 356조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머스크의 터널 굴착업체 보링컴퍼니도 비소됐다. 로이터 통신은 7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최근 수정된 고소장이 제출됐으며 이를 통해 원고 7명과 피고 6곳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보링컴퍼니는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센터들을 연결하는 지하터널 베이거스 루프를 건설해 운영 중이며 향후 이 터널을 유료로 전환하고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도지코인을 활용하겠다고 7월 밝힌 바 있다. 도지코인 지원,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도지코인 재단도 피고 명단에 추가됐다. 앞서 지난 6월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 등은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와 그가 설립한 테슬라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를 상대로 2,58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2021년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감소분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했다는 입장인데 청구액은 감소분 추정치의 3배 정도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피고들이 최근 2년간 의도적으로 코인 가격을 36,000% 넘게 끌어올린 뒤 폭락시켰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피고들이 도지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순전히 마케팅에 의해 가격이 부풀려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초 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하며 이 코인을 띄웠지만 작년 5월 MBC 방송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조로 말해 가격 폭락을 부르기도 했다. 작년 5월 74센트 수준이었던 도지코인 가격은 현재 6센트까지 떨어진 상태다. 제목 중매체 1달러 7일간 시대 목전에 뒀다.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달러 7위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중국 신랑망이 8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7일 위안화 기준환율은 1달러 6.9160위안으로 고시됐다. 7일 중국 본토 이외 홍콩,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여개 시장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7위안으로 떨어졌고 장중 한때 6.99위안으로 7위안에 근접하기도 했다. 여개 시장은 인민은행의 위안화 기준환율이 적용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민감하다. 기준환율의 상하 2% 범위 내에서만 거래되는 중국 본토 영내 시장의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아직 7위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추세라면 곧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환시장을 아직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중국은
전 거래일 위안화 시장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바스켓 환율, 역주기 조절 요소 등을 고려해 기준 환율을 정한다. 중국 당국에 보이지 않는 손인셈이다. 올해 미 달러화는 위안화 대비 14.6% 절상됐다고 신랑망은 설명했다. 잇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온 미국,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이어 금리 인하라는 역주행을 해옴으로써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류거창 인민은행 부총재는 5일 국무원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국가들 통화와 비교할 때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선 달러당 7위안 선을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에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은 것은 2020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중정성 핑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위안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할 다음 달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2.25에서 2.5%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남은 3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총 1.5%포인트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중 금리 격차가 더 축소되거나 역전되면 중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서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하고 이는 위안화 가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 인민은행이 이달 15일부터 은행에 외화 지급 준비율을 기존 8%에서 6%로 낮춘 것도 위안화 가치 방어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목 머스크 도지코인 펌핑 관련 2,580억 달러 규모 소송 화말려 도지 4% 반등. 대표적인 미맘화폐의 강력한 지지자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580억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6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된 수정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등이 2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도지코인을 36,000% 펌핑시킨 후 가격이 하락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본질적 가치가 부족한 도지코인이 마케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처음 제기된 것으로 최근 원고에 보링 컴퍼니 등이 추가됐다. 지난 6월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밝힌 후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 상품에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한국 시간 8일 오전 7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81% 상승한 0.0612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0.731,578달러 대비 약 90% 넘게 폭락한 상황이다. 제목 WSJ 연준 9월 또 자이언트 스텝 전망 부의장도 고금리 지지. 잭슨홀 회의 참석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최고위 인사들 왼쪽부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26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당시 파월 의장은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자회견 발언을 재확인한 뒤 임무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은 연준의 수장인 그가 메타 인사들의 대열에 합류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잭슨홀 연설에 앞서 연준의 대표적인 메타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언론 인터뷰에서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며 선제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수의 연준 고위 인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릴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연준은 올해 남은 3번의 FOMC 정례회의에서
총 1.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이다. 남은 회의마다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폭 인상한 뒤 이후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이 더욱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31만 5천 개 증가했다는 고용보고서 발표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이 인상하고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연준 1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이날 뉴욕에서 은행정책연구소 등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물가 상승률을 내리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 방송 등이 전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월간 물가 상승률 지표가 앞으로 여러 달 계속 낮게 나와야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는 더 올라야 한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제약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향후 경로는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4%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내년 중에는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